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 어제 댓글 관련된 기능 만들다가 시간이 끝나서 종료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몇 가지를 더 짚어드린 이후에 시간을 잠깐 또 드릴 겁니다. 이미 다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분한테는 다른 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해야 될 걸 정리를 먼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댓글 라이트 기능은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게시물이 작성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해야 되는 일은 detail.jsp, 그러니까 즉 게시물 상세 보기 화면에서 댓글 리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댓글이 있다면 그 댓글들은 목록의 형태로 화면에 나타나야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비동기로 요청을 보내서 댓글 리스트를 가져온 걸 토대로 화면을 그려낸다 라고 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냥 애초에 동기로 요청과 응답이 처리되는 시점에서 댓글 리스트를 모델에 같이 넘긴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우리가 detail.jsp를 그려낸다 라고 하는 시점은 컨트롤러에 있는 이 메서드가 일을 했을 때죠. 얘가 요청을 받았고 그 쿠키 세팅하고 아티클을 DB에서 가져와서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 상세보기 게시물을 그려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리플라이 댓글 리스트를 DB를 통해 가져올 거고 그걸 모델에 담아서 넘겨준다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볼만한 게 이겁니다. 동기로 처리를 했을 때 단점은 응집도와 결합도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했던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에 결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인데 리플라이 서비스한테 요청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댓글 리스트를 가져오는 건 우리가 리플라이 쪽에다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하는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DAO 이렇게 하나의 모듈이라고 봤을 때 얘가 리플라이 쪽을 봐야 하는 이런 결합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조금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응집도가 높아야 되고 결합도가 낮아야 되는 이 문제는요, 좋은 프로그래밍의 기준은 맞지만 이걸 안 지킨다 그래서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결합도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런 제약을 미리 깔아놓고 가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섞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귀찮다고 이거를 그냥 엮어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지금 여기서 이거는 필요하겠는데 라고 하면 그때는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동기로 요청 처리를 해서 댓글 리스트 가져오고 화면을 그려내는 것. 이거는 이런 문제는 없겠죠. 비동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JSP 스크립트 쪽에서 리플라이 서비스 쪽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어요. 리플라이 컨트롤러 쪽으로.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합도 관련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동기로 처리를 해서 가져온 리스트를 우리가 진짜로 화면에 그려내려면 생각보다 스크립트 코드가 길어져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화면을 끼워 넣어야 되는 그 영역도 잡아놔야 될 거고 그 영역에다가 실제로 이 리스트를 그려내는 것까지 우리가 써야 되는 스크립트 코드가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그래서 간결한 코드로 작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 가독성 면에서 HTML 태그가 직접 JSTL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랑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거기에 그려지는 거랑은 직접적인 태그가 쓰여져 있는 게 가독성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건데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런 건 없으니까 둘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예고 드린 대로 이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은 이걸로 하고 싶어 이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지금 이 리스팅을 하는 상황 속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저랑 달라지면 이 이후에 처리되는 방식도 저랑 달라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선택한 방식에 맞게끔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할 거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뭐 다른 거는 다 둘째 치고요. 리스팅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자, 바로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댓글 리스팅을 보여주는 기능인데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detail.jsp에다가 이제 리스팅을 해서 보여줄 댓글의 영역 설정만 먼저 좀 잡아줘 볼게요. 일단 댓글 부분은 해당 섹션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 사용할 거고, 이 댓글이라고 하는 이거 밑에다가 사용을 좀 해주죠. 이만큼이 가지고 있는 영역은 사실상 이 폼에서 화면을 그리고 있는 건 이 정도 div밖에 없지만 이 녀석이 같이 묶여있는 이만큼이 가지고 있는 영역은 댓글을 작성하는 부분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리스트는 작성보다 위쪽에 보여줄 거니까 이 자리에 영역을 하나만 잡아놔 보죠. 여기가 이제 댓글 리스트가 보여질 부분, 이렇게 위치를 좀 선정해 놓고 작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댓글 리스트가 나타나는 건 detail.jsp가 화면을 그릴 때, 즉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요청이 JSP로 넘겨질 때겠죠. 이때 우리는 댓글 리스트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JSP가. 그러려면 모델에 담아서 넘겨줘야 된다. 자, 모델에 담아서 넘겨주기 위해서는 리플라이 서비스한테 요청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 리플라이 서비스를 쓸 준비를 해줘 볼까요? 이 녀석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녀석이니까 의존성 주입해 줘야겠죠. 그리고 임포트까지. 자, 그러면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리플라이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호출하는 위치 같은 경우는 뭐 위에서 할 필요 없는 거니까 밑에서 그냥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이제 우리가 결국엔 리스트를 가져와야 되니까, 리스트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리스트로 받을 건데, 리스트로 받기 위해서는 제너릭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아티클스를 받을 때 리스트 아티클이라고 하는 제너릭을 세팅한 것처럼 여기도 제너릭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한테 리스트를 쓸 때 사용할 이런 리플라이 같은 제너릭이 없죠? 이걸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어제 처리했던 작성 기능에는 이 VO 개념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한 줄씩 해서 리플라이 객체로 가져오면 좋은 거니까 이 녀석 없지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리플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플라이 서비스한테 get 리플라이스 리플들을 다 가져와줘, 댓글들을 싹 다 가져와줘라 라고 명령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값은 뭐가 있을까요? 인자로 넘겨줘야 되는 값. 현재 우리는 게시물 상세보기 상황에서 여기 아니지? 저희가 페이지 띄워놓은 게 없군요. 하나 띄웁시다. 그러면 서버는 켜져 있고, 자, 이렇게 상세보기를 하나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라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만들고 있던 중이라 가지고 잠깐 주석을 걸고 다시 보면은 이제 여기에 리스트가 실제로 보여지는 시점에서 1번 게시물에 달려있는 댓글들만 가져와야 돼요.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러려면 댓글 리스트를 찾을 때 1번 게시물에 쓰여져 있는 댓글들만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 아티클이라고 하는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와 또 뭐 필요해요? 현재 몇 번 게시물인지 필요하겠죠. 그건 누가 알아요? 지금 현재 정보? 아이디가 알죠. 이게 몇 번 게시물이냐라고 하는 값이잖아요. 그쵸? 자,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 우리가 필요하니까 넘겨줄 거고, 지금 이렇게 넘겨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제가 값을 그냥 문자열로 박은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 여기는 아티클 디테일이니까
게시물 관련해서 디테일 상세 페이지를 그리는 상황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딱히.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 아티클로 넘겨도 돼요. 그러니까 즉, 이 값을 DAO에서 쿼리 처리할 때 거기다가 박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부터 넘길 필요 없이요. 그 리플라이 DAO까지 가서 거기다가 그냥 문자열로 세팅해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의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놨다라고 느끼시면 되고, 리플라이라고 하는 VO 없으니까 VO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티클 하나 복사해서 리플라이 만들어 줄 거고, 이 녀석이 가져야 되는 건 ID, 이거는 필요 없고요. 멤버 아이디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렐 아이디도 필요할 거고요. 또 우리가 뭐가 필요했나? 바디가 필요했죠? 자, 이렇게 일단 현재 우리 리플라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저렇게 컬럼이 5개가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지, 댓글 쓰여진 날짜도 있었죠? 리플라이를 보면은 날짜 2개도 있어야 되네요. 나머지 5개고 날짜는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좀 세팅을 해놨고, 자, 이제 리플라이 타입 쓸 수 있으니까 임포트 해주고, 얘는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얘는 this.reply DAO한테 get replies 요청 보낼 거고요. 여기는 스트링으로 들어왔는데 이 스트링은 이름을 적절하게 바꿔주도록 하죠. 렐 타입 코드, 여기서도 렐 타입 코드,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디도 뭔가 이대로만 가져가면 의미가 분명 헷갈릴 수 있으니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변경을 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보고 쓰시면 되는데 분명히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아이디가 있고 렐 아이디가 있으니까. 여기서 넘겨줄 때야 이 이름이 아이디라 어쩔 수가 없다지만 받는 상황부터는 다르게 받아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셀렉트 쿼리겠죠? 자, 여기서 날릴 셀렉트 쿼리, 자, 그냥 리플라이 테이블만 조회를 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걸 할 때 웨어절에다가 렐 타입 코드, 이거는 우리가 가져온 렐 타입 코드, 그리고 엔드 렐 아이디, 우리가 가져온 렐 아이디, 이것만 하면 되나요? 이것만 했을 땐 뭐가 문제죠? 댓글 리스트를 가져와서 화면에 그리는 것까지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문제는 누가 썼는지예요. 멤버 아이디를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가 썼는지를 닉네임 같은 걸로 보여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만 쿼리를 사용을 한다면 멤버 아이디를 닉네임으로 바꿔서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니까 애초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누가 작성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다라는 건 멤버 테이블과 조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도 별명은 writer name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작성자. 이렇게 이거 그냥 합칠까요? 여기는 간단하니까. 그럼 리플라이한테 R 달아주고 이너 조인 사용해야겠죠? 여기서 이너 조인을 써도 되는 이유는 멤버 아이디가 비어있는 리플라이는 없을 거니까. 어허. 이너 조인 멤버, 그 다음에 M 달아주고요. on R 멤버 아이디랑 얘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랑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될 거고, 그리고 조인이 다 무사히 끝났다면 웨어절로 조건 2개 부여해서 처리한다. 이런 쿼리를 날려줘야 실제로 제대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쿼리 세팅했으니까 라이터 네임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리플라이에도 하나 만들어 줘야겠네요. 변수 없으면 넘어온 거 못 받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리플라이스에 데이터가 잘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를 우리가 넘겨줘야겠죠. 모델에 담아서 이렇게. 자, 이러면 detail.jsp가 여기 부분에서 replace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니 여기서 for each라고 하는 JSTL 문법 사용해서 그 replace를 돌려주며 필요한 값을 리스트로 그려내면 되겠네요. 이거는 사실 아티클 리스트에서도 했던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for each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려내는 거, 이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겠죠? 그런 느낌으로 리플라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레이아웃을 좀 잡아보죠. 일단은 for each 하나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div를 이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 내용은 나중에 채우도록 하고, 이 div에다가 제가 어제 네이버 카페에서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줄 거라고 했죠. 좀 유사하게 가볼 겁니다. 머리에 남아있는 걸 사용해서 div를 3개, 여기는 닉네임이 나올 부분, 여기가 이제 내용이 나올 부분, 여기가 날짜가 나올 부분, 이렇게 해서 영역을 잡아주고 for each 처리할게요. 여기 반복문을 돌리면서 사용할 변수의 이름을 reply로 진행을 할 거고, 반복문을 돌릴 items는 replies라고 해서 댓글 리스트를 돌려줄 겁니다. 돌리는 상황 속에 이 닉네임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야 될 값은 reply가 가지고 있는 writer name, 작성자니까. 그리고 내용에 들어갈 부분은 reply.body겠죠? 날짜에 들어갈 부분은 reply. 여기는 업데이트 데이트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JSP가 그려질 때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그냥 댓글로 써져 있는 이 한 줄이고, 그 밑에 있는 이만큼이 하나씩 반복문이 그려질 때마다 그려지는 녀석이겠죠? 자, 그럼 디자인 살짝만 잡아주겠습니다. 뭐 거창하게 잡을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잡을 거예요. 이 녀석 일단 앞 위아래 좀 늘려주도록 하고, 여기다가도 밑줄 하나 그어줄게요. 우리가 어제 만들어놨던 보더 바텀 라인 이런 거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이 밑줄이 생기면서 영역 분리가 좀 보일 거니까. 그리고 이 writer name이라고 하는 녀석한테는 글자를 좀 두껍게 줄까요? 그렇지. 세미 볼드라고 해서 살짝 두껍게. 그리고 이 바디에는 글자를 조금만 키워줘 보자. 텍스트 라지. 그리고 위아래 조금만 이격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커진 건지 조금 커진 것 같긴 하네요. 아닌가? 이게 지금 폰트 때문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커지긴 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닉네임이 이렇게 있고 댓글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사이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카페나 이런 댓글 쪽을 보면은 닉네임이 있고 내용이 나올 때 내용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문서 작업할 때 문단 띄기 되는 것처럼 첫 글자 조금 밀어 넣는 것처럼 바디가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왼쪽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거 조금만 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글자가 더 작아도 되겠어요. 얘는 뭐 그렇게 크게 보일 필요가 없는 녀석이니까. 그리고 글자 색깔을 약간 좀 연하게 바꿔주겠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카페 가서 보셔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잘라서 보여줄래? 어디까지 보여줄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런 것도 할 겁니다. 지금 이 녀석이 왼쪽에 붙어 있는데 얘를 이만큼 가져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댓글 기능을 보면 이 유저 1이라고 유저 1이라는 회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같은 거, 그 프로필 이미지 같은 거 같이 나오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영역 공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패딩으로 밀어 넣어서 만들어 줄 겁니다. TR 16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프로필 이미지가 들어오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베이지 UI에도 비슷하게 이제 형태가 잡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영역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 패딩으로 늘려서 영역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DIV 같은 거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여기에 레디우스로 100%로 다 깎으면 이거 원 되겠죠. 50%로 깎으면 그렇게 원을 만들어 놓고 안에 이미지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될 겁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모양을 잡아 놓도록 하죠. 그럼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는 사실 끝났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댓글 리스트가 나올 거니까 여기는 2개 있어서 2개 나온 거고, 다른 게시글에 가보면 얘는 3개 있으니까 3개 나오는 거고, 얘는 하나, 얘는 없네요. 없으면 이렇게 안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 근데 우리 아직 문제가 좀 있는 게 로그인을 안 했는데도 댓글 작성이 있네요. 로그인을 해야지만 작성이 가능하게끔 수정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작성 버튼 누르면 이거 문제가 생기질 않네요. 문제가 왜 안 생기지? 우리가 드라이트로 들어오면 RQ에 로그인드 멤버, 네, 0으로 넘어간 것 같군요. 네, 이렇게. 이거는 근데 실제로는 문제가 있겠네요. 왜냐면 닉네임을 가져올 수도 없고 하니까 저거는 데이터를 하나 지워주도록 하고, 로그인 안 했을 때는 만들 수 없게끔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것만 그냥 하나 지워주도록 하죠. 그러면 로그인 안 했을 때는 애초에 이 작성 양식이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폼을 만들기 이전에 조건을 부여해서 이 조건이 참일 때에만 해당 폼이 나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해주면 되겠네요. 로그인은 RQ가 알고 있을 테니 이 녀석을 가져와서 얘가 0이 아닐 때에만 밑에 있는 폼이 그려져라 라고 명령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로그인 안 했을 때 이거 안 나올 거니까. 그쵸? 댓글 리스트가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 리스팅 보여주는 거는 했으니 여기까지 한번 멈추도록 하고, 여기서 한번 끊죠. 커밋도 한번 끊고 갈게요.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